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팔답형 2017년도 1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트리니트로페놀의 구조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트리니트로페놀의 구조식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리니트로페놀, 일단 페놀기가 기본이 되고 이 페놀기에 니트로를 3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NO2를 쓸때 NO2가 이렇게 다른 쪽과 다르게 O2N으로 쓰여진 이유는 탄소가 질소와 결합하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이쪽도 이렇게 NO2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수량 200kg 써주시면 되겠고,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메틸에틸 케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지정수량 200L 물질입니다.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 400L, 클로로벤젠 2석유류 1000L, 비수용성 1000L이므로 200분의 1000, 400분의 1000, 1000분의 1500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총 9배가 나오게 됩니다. 3번 종으로 설치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내용적이라고 하면 이 탱크의 최대 채울 수 있는 부피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형 탱크라고 하는데 이런 탱크는 위험물을 뾰족한 점까지가 아니라 이 옆면이 끝나는 이 점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원형이고 원 기둥의 형태가 꽉 찼을 때 그때의 부피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용적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고 제시된 단위는 센티미터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에 L은 높이를 의미하고 여기까지 옆면이 끝나는 점까지 채운다고 했기 때문에 L은 150을 대입하게 되는데요. 파이에 미터로 환산해서 60을 0.6 미터 제곱 그리고 150cm를 1.5로 대입해서 1.696에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1.70 세제곱미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할 때 1.7m 세제곱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반올림을 한 상황이므로 둘째 자리까지 맞춰서 1.70까지 쓰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과산화나트륨의 분해 시 생성 물질과 나번의 과산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을 쓰시오. 과산화나트륨이 분해되면 과산화의 뜻 자체가 산소가 과하게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Na2O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하나 쪼개져 나오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산화나트륨과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과산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은 과산화나트륨과 CO2가 반응을 했을 때 탄산나트륨, 이 탄산나트륨은 우리 1종 분말소화약제에서도 생성이 되는 그런 물질이죠. 탄산나트륨과 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개수까지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5항아린이 연소하여 생성되는 물질 중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과 5항아린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5항아린이 연소하여 생성되는 물질에는 5항아린이 페트 S5, P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서 P2O5가 생성이 되고요. 황 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2와 만나서 SO2가 됩니다. ABCD 화학식 앞에 붙이고 종류별로 방정식 세워서 A가 1일 때 BCD를 구하면 A가 1, B가 2분의 15, C가 1, D가 5가 나오기 때문에 이 2분의 15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두 최소 공배수 2를 곱합니다. 그때 25, 20의 개수가 나오고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산화황입니다.
그래서 가번의 답은 이산화황 그리고 화학 반응식은 정답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동저장 탱크인데요. 이 설명 중 빈칸을 채워보면 탱크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3.2mm 이상입니다.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업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한번 출제됐던 문제는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 탱크 저장소의 이런 구조에 관한 숫자들은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사료위험물의 품명 4가지를 쓰시오.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잘 봐두시면 좋은데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개 저장소는 옥외, 바깥에, 야외에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따라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비나 눈에 의해서 또 고온으로 상승했을 때 여름철에 이 고온을 주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온도에 민감하거나 물과 닿았을 때 반응하는 물질들은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들을 보면 제2류, 4류, 6류가 있는데 2류 중에서는 유황과 인화성 고체를 저장할 수 있고요. 4류 위험물은 많은 지금 분명히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인화점이 낮은 건 제외합니다.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온도에 민감한 물을 5도에 저장하지 않고 1석유류부터 저장을 하는데 1석유류 중에서도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만 저장할 수 있고요. 알코올류, 이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육류위험물도 5도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위험물에 해당하는 제1석유류부터 동식물유류까지 중에서 4개를 써주시면 되고 1석유를 답을 쓰실 때는 인화점 0도씨 이상인 것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8번 제2종 분말소화약제 추정분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2종 분말소화약제는 KHCO3고요. 분해했을 때 K2CO3, CO2, H2O가 됩니다. 이때 개수는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2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말소화약제는 이 표에 의한 주성분이나 화학식, 분해식, 그리고 적응 소화까지 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9번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경우인데요.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했을 때 CaC2가 H2O와 만나서 H2O가 H와 OH로 쪼개졌을 때 OH가 CA랑 만나고 C가 H랑 만나서 CaOH2, C2H2를 생성을 합니다. 비정계수법을 해서 방정식 세워가지고 A, B, C, D 값을 구하게 되면 A, B, C, D가 1, 2, 1,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반응식 완성했고 또 이때 발생되는 기체는 바로 아세틸렌입니다. 수산화칼슘은 기체가 아닌 수용액이고 아세틸렌의 기체 발생이 되는데 이 기체의 연소 범위 중에서도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참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5에서 81% 써주시면 되겠고 이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 아세틸렌이 산소와 만났을 때 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2와 만나서 CO2,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와 만나서 H2O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 붙여주고 각 원소에 대해서 방정식 세운 다음에 A가 1일 때 B, C, D를 구하면 1, 2분의 5, 2, 3이 나오게 됩니다. 이 2분의 5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두 2를 곱해줬을 때 A, B, C, D가 2, 5, 4,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 완성해서 정답에 쓰는 것까지 문제였고요. 다음 10번 문제.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순서대로 쓰시오.
거기에 있는 위험물이 지금 모두 사료위험물. 사료위험물의 인화점을 묻는다는 건 사실 인화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료위험물의 품명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봐도 크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틸렌글리콜은 삼석유류의 수용성, 그리고 니트로벤젠은 삼석유류의 비수용성, 초산에틸은 일석유류의 비수용성, 그리고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입니다. 이 중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은 일석유류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리고 같은 품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수용성과 비수용성입니다. 이때 비수용성이 더 위험하므로 인화점이 조금 더 낮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 비수용성이 인화점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니트로벤젠, 에틸렌글리콜까지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인화점을 확인해 봤을 때도 이 순서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화점을 굳이 세세하게 외우기보다는 품명을 정확하게 사료위험물의 각각 품명에 따른 위험물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1번 보기에서 제1위험물에 속하는 품명 4가지를 고르고 지정수량을 쓰시오. 아세톤은 사료위험물, 유황은 이류, 칼슘은 삼류, 마그네슘 이류, 황린, 삼류죠. 황어리는 이류고요. 정린, 이류위험물입니다. 이 중에서 이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각각의 지정수량을 쓸 때 유황이 100kg, 그리고 마그네슘이 500, 황어린이 100, 그리고 정린이 100kg입니다. 각각의 품명과 지정수량 쓸 때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12번 다음 보기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것은 이 아래 표에서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이쪽에 있는 것을 쓰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에 게시판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게시판 줄에 있는 내용을 적어야겠는데요. 지금 이류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를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인화성 고체, 사료위험물의 인화성 액체와 같은 성질입니다. 따라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화기를 엄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번에 삼류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말 그대로 물 숫자죠. 그리고 금은 금지한다입니다. 물을 금지하는 성질 때문에 물기 엄금 주의사항이 필요하고 사료위험물, 이류의 인화성 고체와 마찬가지로 화기 엄금, 윤류의 경우 가염물 접촉주의,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다라를 이렇게 정답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과 1분당 방수량은 방수 압력이 350kPa 그리고 방수량이 1분당 260L가 되도록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17년도 1회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